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국고처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별일 없으셨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 국내 증시만 놓고 보면 쉽지 않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 전성 시대를 밀고 또 밀어드리고 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반도체들 흐름을 좀 보여줬던 이런 상황이어서 나름 기분이 좀 괜찮았다. 예. 다만 여기에 편승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전략을 좀 만들어 가시는 분들한테도 좀 이번 시간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최근에 이어졌던 어떤 급락세가 조금 진정되는 이런 흐름이었다. 지금 화면에 3대 지수 나가고 있죠.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강보합으로 끝났고, 나스닥도 보합, 그다음에 S&P 모두 500 모두 보합선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정우 캐스터가 점검해 드린 대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 내마녀의 날이라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입을 조금 다물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을 열기 시작을 했다. SNS 통해서 또 관세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은 미국 해방의 날이다. 장황합니다. 예. 그러면서 돈과 존경을 되찾을 것이다. 이 발언에 주식시장이 개장 초 조금 흔들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장중에 또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세 정책에서, 관세 협상에서 possibility, flexibility죠. 예.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 예. 그래서 그 유연성이 협상을 어떤 협상에 이런 카드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안도감에 시장이 좀 상승했었던 이런 상황인데, 이번 한 주 동안의 미국 시장을 보면서 하락은 진정되었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좀 잡음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겠습니다. 예, 3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죠. 사실 2월부터 좀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4만선 초반대에서 일단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렇게 반등세를 좀 보이는 이런 분위기여서 전체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의 다우지수도 나쁘지는 않았던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만 포인트가 상단입니다. 2만 선이 이게 당분간은 넘어서기 힘들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미국 시장이 사실 약간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자금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에 낙폭 과대주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낙폭이 과대했던, 단기간에 과대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렸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7,00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좀 진정이 되고 있는데 어때요? 이렇게 딱히 그런 강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3일 연속해서 어떤 흐름입니까? 초반에는 하락 출발하지만 전약 구강으로 돌려놨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17,000 한 3,400선 정도 되는 이 구간이 그래도 좀 지켜지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한번 보시죠. 달러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일본 엔이 148엔입니다. 그리고 일본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1.51 정도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엔이 이렇게 좀 강하게 되면 사실 미국 시장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일본 10년물하고 미국채 10년물하고 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붙게 되면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이것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런 우려감을 좀 가질 수 있고, 실제로 물량도 나올 수도 있고요. 다만 최근엔 좀 진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채 10년물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채 10년물은 지금 한 4.25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정도에서 당분간 좀 머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미국 반도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예, 일단 지수부터 한번 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게 되면 지금 한 4,500선에서 최근에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죠. 미국 반도체주들 뭐 대부분 급락을 했다가 반등도 좀 보이는 그런 한 주였고 간밤에는 좀 빠졌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뭐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단선 대략 보시게 되면 4,300선, 4,300선. 이 4,300선은 지켜줘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그렇다면 반도체 지수 전반으로 저점일 수도 있겠다. 이 부분 보실 수 있겠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두 달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도 미국 바이오나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투자하시는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어요. 물론 시장이 좀 빠지면서 뭐 영향도 좀 있긴 하겠지만 장기전으로 본다면 그런데 미국 반도체주들 뭐 엔비디아나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 미국 반도체주들보다는 이거는 제가 지난주 드라이빙 토크라든지 이번 주 우리 월요일에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주식 반상회에서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한국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수익률 측면에서 그런 쪽이 좀 낫겠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엔비디아는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엔비디아 주식을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솔직히 매력도는 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2022년 10월이었나요? 2022년 10월 액면 분할하기 전에 100달러에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1,400, 1,500달러 간 겁니다. 액면 분할 한 가기 전 가격으로. 지금 대략 한 110달러 정도 수준에서는 지지력도 보여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 뭐 미국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소위 나스닥이 아까 말씀드렸죠 저점 깨지 않으면 이 정도는 좀 지키면서 갈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뭐 약간 좀 잡음이 있던 것 같아요. 이익의 질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것도 좀 역발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뭐 사실 다음 분기에도 저는 실적을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조정 나오면 접근해야 되는 쪽으로 봅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라고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보시다가 90달러 아래 그래서 대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80달러 초반에서 90달러 초반 정도가 저점권에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테슬라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 많죠. 물론 뭐 최근 한 1년만 따져보면 뭐 한 반년 따져볼까요? 작년 우리 10월 달 200달러 초반부터 250달러. 제가 여기는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500 가까이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뭐 사실 빅테크 쪽에서 거의 대부분 주가 하락이 있었죠. 뭐 미국 시장에서 자금 많이 빠졌던 건 뭐 분명하니까. 그리고 오너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예,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 방어를 위해서. 한 가지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버 트럭이죠. 테슬라 자동차를 쭉 내려세워놓고 구매하는 모습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뭐 저점이라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면. 자, 그런데 그거는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오너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게 이제 비공개 임원 회의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긴급 라이브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관심이 있으니까 좀 봤는데 몇 가지 좀 인상 깊었던 것들, 테슬라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테슬라 주주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억나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생각해 보면 주가는 뭐 저점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분들은 주식을 꽉 잘 붙들고 있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뭐 테슬라의 어떤 뭐 생산에 대한 뭐 자동차 전기차 생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도조 컴퓨터라든지 FSD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옵티머스 얘기 당연히 있었을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슈퍼차저 얘기 있었고요. 충전하는 거.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지 제가 좀 인상 깊게 봤었던 거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간밤에 또 5% 반등을 했으니까 뭐 테슬라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좀 주목이 됐던 부분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충전 부분. 지금 테슬라의 충전은 그 V3 그 슈퍼차저 예 요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이게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예, V4 슈퍼차저로 이게 보니까 지금 1시간 15분에 320km 정도 충전하는 거죠. 250kW 파워로 해서 이게 350kW로 확대된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많은 쪽이 사실 자율주행 로보택시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쪽인데 로봇 쪽에서는 내년도에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어떤 통제구역 밖으로 투입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로봇 회사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앞서가는 쪽. 그래서 제가 두 축을 말씀드렸죠. 한 축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테슬라, 또 한 축은 아마 엔비디아의 코스모스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애플의 아이폰하고 또 안드로이드 계열이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라고 그랬죠. 물론 뭐 코스모스도 뭐 성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주목할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사실 당장 투입이 되려면 뭔가 이제 학습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고객에 인도되기 전이나 또 인도된 후에 상당한 크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떤 제어하면서 컨트롤하면서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뭐 생산 계획도 밝히고 했는데 저는 내년도 2세대 옵티머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봇의 어떤 미래에 투자하신 분들에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재미난 건 좀 전에 아까 배터리 얘기하면서 우리 배터리는 당신의 방광보다 강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있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한번 하면서 내가 가진 전기차의 성능이 500% 1000% 이게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인데 그 핵심은 그런 겁니다.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 이거 업데이트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향후에 이제 FSD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고 로보택시. 그래서 내 전기차가 내가 안 쓰는 뭐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밖에 나가서 로보택시로 활동하면서 돈도 벌어다 주고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인상 깊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잠시 뒤에 저희 드라이빙 토크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주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500달러 부근에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250달러, 200달러 초반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도 나오고 또 좀 눌리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테슬라 주가의 접근이라는 게 뭐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주식 얘기, 나머지 미국 주식 얘기는 방송 끝나고 드라이빙 토크에서 조금 자세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국내 주식 가야 되는데 자 오늘 온라인 국고차 연결하나요? 자 좋습니다. 온라인 국고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미국 증시가 좀 아직 연결이 안 됐다네요. 연결되면 알려주시고요. 네,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주 옷이 잘 어울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주 화사하고 좋으시네요. 자 오늘 분위기 어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 문의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네네. 전략 플러스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내가 그 임종혁 대표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연결했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종혁 대표 하면 생각나는 게, 저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분 하면 생각나는 게 있다. 이게 뭐냐? 임종혁 대표는 챗 GPT다. 아, 뭘 물어보거나 뭐 하면 정말 바로바로 자판기처럼 나오는 게 정말 오늘 온라인 국회 저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제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현상 네, 대표하면 뭐가 생각난다. 뭐뭐뭐다. 아, 알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 예. 아주 제가 명확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국고처 또 참여하셔서 또 많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사실은 뭐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분위기가 좀 좋았고 반대로 코스닥은 좀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반도체 접근하신 분들 성과가 가장 좋았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 외에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라든지 뭐 다른 섹터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손실이 좀 있을 수 있다. 많으셨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얘기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 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증시 진단하기 전에 이거 뭐 맨날 뻔한 얘기니까 매주 뭐 시장이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하는 것들은 뭐 근시안적으로 매번 하는 얘기니까 이제 이거는 뭐 드라이빙 토크에서 하도록 하고요. 저는 좀 큰 그림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해 드릴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 연말이었죠. 작년 12월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시장이 올해 재평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된 CG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주요 증시에서 가장 부진했었던 시장이 중국 증시, 한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는 이미 재평가가 시작이 돼서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 좋고요. 한국 증시도 올해 재평가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재평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큰 승부는 1, 2월 달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큰 승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4월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지금 가장 좀 불확실성을 주고 있고 하는 이런 뭐 내용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관세라든지, 하지만 4월 2일이면 상호 관세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만 좀 전에 뭐 미국 시장에서도 트럼프가 언급했잖아요. 뭐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도 얘기했지만, 그죠? 뭐 사실 플렉서빌리티, 이런 유연성, 결국에는 이 관세가 협상의 카드로 활용될 거라는 것을 본인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4월 2일이 되면 발표하고 나면 그 관세에 관련해서 어떤 어떤 악재, 불확실성의 정점을 찍는 시점은 거기가 되지 않겠느냐. 보통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하죠, 현재보다는. 그리고 3월 말에 공매도 재개가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자,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반기는 내용이죠. 뭐 공매도의 어떤 뭐 장단점이나 뭐 후유증 이런 거, 부작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죠? 그리고 뭐 어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떤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한민국 증시가 재평가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4월 이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죠.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드렸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한국 주식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규모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다. 환율도
원화가 강세로 환율도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요거 한번 보시죠. 환율 한번 보시죠. 지금 환율이 1,467원입니다. 이전 고점이 우리 지난 12월에 또 계엄 관련해서 뭐 1,486원 찍었었던 바로 그 시점인데 지금 1,467원입니다. 사실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지금.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 환율이 안정되는 흐름을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자금 유입.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8,500억 사들였어요. 코스닥에서도 순매수였고 이거를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은 야 정말 역대급으로 다시 순매수에 뭐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조 4천억 순매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안에 잘 뜯어보면 삼성전자가 1.8조 순매수입니다. 2조 4천억 순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그림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아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뭘 사겠어?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아니 뭘 사겠습니까? 조선주 살 것 같다. 방산주 살 그러면 조선 방산으로 가는 겁니다. 난 뭐라 했어? 난 반도체로 갈 것 같다. 반도체를 담을 것 같다. 그 반도체 주식을 사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삼성전자 사야 되고, 뭐 SK 하이닉스 사야 되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소부장 중에서 저평가돼 있는, 그죠?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바닥에 널려 있는 반도체주를 사서 반도체 전성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전략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땠습니까? 그들이 제일 강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개인적으로 시장이 좀 술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정치 이벤트로 해서 시장이 술렁일 수도 있고 술렁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뭐가 기회가 될 것이냐도 한번 잘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 최대 승부는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유튜브 저희 유튜브에서 매주 우리 그 주식 반상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반도체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우리 뭐 지수 차트 잠깐 한번 보고 반도체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런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죠?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 2,675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죠? 뭐 진통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2,500선 중반, 그 다음에 2,600선 중반 위, 뭐 이런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시장 저점을 좀 높여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주간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시장, 이게 코스피인데 사실은 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드라이빙 토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가 지금 제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합니다. 예,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빠지면 이 갭이 이렇게 자꾸 커지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먼저 오른쪽이 이제 숨고르기를 보이고 이쪽에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그 시기가 뭐 조만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국내 증시가 그렇게 분위기가 녹록하지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뭐 잘 간다고 해서 많이 접근했었던 종목군들에서 상당히 또 손해도 좀 많이 보고 다만 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또 관심 안 가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저 밑바닥에 있는 소위 제가 밀고 있는 바닥주들 이것들을 좀 관심 있게 잘 보시면 그런 섹터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현상의 반도체 전성시대 잠시 좀 시작하고 그다음에 종목 상담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를 올 1월 2일부터 집중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전성시대가 시작될 것이다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슈퍼사이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HBM 쪽도 있고 뭐 레거시 반도체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반도체 전성시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반도체들이 바닥을 탈출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뭐야? 뭐 이런 부분을 좀 보면 크게 보면 사실 빅테크 투자는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쪽으로든 그죠?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제가 테슬라 얘기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얘기했죠. 완전 자율주행 뭐 구현이 됐나요? 휴머노이드 로봇 구현이 됐나요?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 그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HBM도 뭐 그랬지만 뭐 소위 뭐 D램이나 낸드 쪽 같은 경우에도 살아나고 있다고 그랬죠. D램 가격 반등하고 있죠. 왜? 사실 공급을 늘리진 않았어요. 수요가 올라오는 거죠. 공급단에서 공급을 더 늘리지 않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제조사들이 지금 공급을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또 뭡니까? D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추후에는 D램에 대한 어떤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사이클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낸드 가격도 마찬가지죠. 제가 2주 전에 샌디스크를 말씀드렸습니다. 샌디스크가 낸드 가격을 4월부터 인상한다. 거기에 이어서 YMTC도 가격을 인상한다. 키옥시아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있었고요. 이번 주에 무슨 얘기 있었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월부터 다음 달부터 낸드 가격 인상을 공지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중국의 이구안신, 사실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재료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죠? 저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재밌죠,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저는 삼성전자 여기 5678 전략이라고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2022년 그때 2022년이거든요. 이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여기 막 8만 원 중반대 하던 것이 5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2022년 10월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다 바닥이다. 그런데 23년 1월에 여기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1년 6개월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제가 유일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감히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했다. 이때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라고가 거의 주류였는데 저는 이거 팔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라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70만 원대 가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서부터 막 떨어졌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5만 원대 중반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678 전략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이거 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뭐 쇼츠로도 올려드렸었는데 아주 재미납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 사야 된다라는 게 92만 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5678 전략을 쇼츠로 제가 이번 주에 올려놨는데 한 20만 뷰 정도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욕은 안 먹게 생겼어요. 자, 5자에 사서 6자, 7자, 8자까지 가자는 겁니다. 5만 원대 사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대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아니 근데 5, 6, 7, 8, 9, 10 전략은 안 됩니까? 9자, 9만 원, 10만 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하지만 8만 원대는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5, 6, 7, 8 전략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얼마? 1.8조 정도 사들였습니다. 1.87조 사들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한국 증시가 재평가, 지난주에도 정확하게 얘기 드렸죠. 한국 증시가 재평가를 시작받게 될 것이다.
외국인들 자꾸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럼 그들이 뭐 살 거냐? 이거 안 담고 갈 수가 없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자,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자, SK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HBM4 그 12단 공급사에 이제 샘플 공급했다라는 소식도 좀 있었고, 이게 26년 그 엔비디아의 루빈 여기에 탑재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뭐 SK 하이닉스도 같이 뭐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 몇 가지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하나 머티리얼즈. 자, 낸드 쪽 수혜 종목으로 소재 파트에서 SiC 실리콘 카바이트 링 얘기를 드렸습니다. 웨이퍼를 보호하고 뭐 여러 공정에 사용되는 지금 이렇게 최근에 올라왔는데 일단 4만 원 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한 40% 정도 올라왔어요. 더 올라갈지 좀 봐야 되겠지만 술렁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좀 올라서게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이번 주 주식 반상에서 제가 하나 마이크론 모회사죠. 하나 마이크론 장비단에서 이 테스트 패키징 장비단에서 하나 마이크론을 보셔야 된다. 사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HBM 어떤 HBM 다음에 어떤 승부수, 이거는 첨단 패키징 쪽으로 간다. 그럼 관련해서 수혜받을 쪽이 어디냐 이겁니다. 뭐 이런 회사가 되겠죠. 물론 외도 많겠지만. 자, 이게 지금 2만 원 후반대에서 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자, 최근에 이제 만 원대에선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전날에 어제는 또 한 10% 정도 올라오면서 박스권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장기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좀 볼게. PSK.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자, PSK 한번 볼게요.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PSK는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4만 원 하던 게 여기까지 왔죠. PSK. PSK는 전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다 전부 다 HBM 쪽으로 많이 이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D램 쪽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바닥이란 말입니다. 최근에 D램 공급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D램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가격도 올라오고, 향후 D램 캐파 증설에 대한 이런 어떤 투자 사이클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 2021년도에인가 있었거든요. 그때 관련한 종목군들 주가가 굉장히 뭐 엄청나게 좋았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전공정 단계에서 세정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가는 22,0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이거 좀 넘어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좀 말씀드릴 반도체 바닥주들, 그다음에 제가 삼성 지분 투자 관련한 반도체 주식들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라이빙 토크에서는 아직 바닥에 있는 반도체 주식들하고 삼성 지분 투자 종목군들,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 또 아직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